네, 또 저희가 추린 다음 핵심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이야기는요, 윤 영장 친날 회식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먼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동훈 공수처장 오늘 오전에 출근길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들 앞에 좀 버벅거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제가 이 브리핑 준비하다 보니까 이 기자님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울타리 밖에서 너무 고생시켜드려서 제가 마음이 참 많이 먹먹하더라고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강제구인 재시도할 계획 있으실까요? 여러 가지 지금 구속영장 심사에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제 구인이 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 12월 달에는 소환에 불응하였고 그다음에 올 1월에는 또 체포영장에 불응하였고 지금 또 구속영장 또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민영 대표님, 영상을 보면 일단 공수처장 표정은 꽤 밝아 보이는데 근데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종료한 후에 병원을 갔는데 사실 공수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서울구치소를 또 찾아가서 강제 구인을 재시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이 도착을 했지만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허탕을 쳤다 이 얘기인데 이 공수처장의 표정이 사실 오늘 밝은 게 좀 대조적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 오동훈 공수처장이 과거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을 때 상당히 의기소침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오늘 영상만 봐도 굉장히 화기애애한 밝은 이 분위기를 좀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게 좀 체포영장 집행 그 자체에 너무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실질적인 수사에 실효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는 또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막상 20일에 이 구속영장 발부 기간을 검찰과 나눠 사용을 해야 되고 또 막상 기소는 또 검찰이 또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재판장에서 제대로 이제 다투기 어려워졌을 때에 공수처가 체포영장만 무리하게 집행을 하고 이 수사에 있어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동훈 공수처장이 당장 한 치 앞을 못 보고 좀 당장의 어떤 그런 수사 성과에 대해서만 수사도 아니죠. 체포영장 집행 성과에만 심취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객기로 수사를 이끄는 것 자체가 그렇게 실효적이지가 않다. 저희가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되든지 간에 이 공수처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에 저녁 회식을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좀 논란이 있다면서요? 네, 이렇게 심각한 날에 술을 곁들인 회식이 말이 되느냐 이런 보도가 조금 전에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도 지금 앵커 옆에 있는 이 CG를 통해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 6시 20분쯤에 인근 식당에서 약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오동훈 처장과 이재승 차장검사와 이제 수사팀 일부가 함께 밥을 먹었는데 맥주 2병과 탄산음료를 같이 먹었고 와인도 이제 가져갔다. 근데 술을 마신 건 오동훈 처장과 이재승 차장일 뿐이고 나머지는 음주를 안 했다. 그러니까 논란이니까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 다짐하면서 격려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집행에 최선을 다하자 이걸 다짐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근데 문제가 박민영 대표님 이게 어쨌든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시점이어서 많은 국민들이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에 또 기록이 될 날이기도 한데 이런 날에 이 타이밍에 공수처가 술을 곁들인 회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사실 이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저 같은 일개 정당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국민들도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나날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사실 국회에서 이 국조특위에 출석을 요구했을 때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가 바쁘다라는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정작 이렇게 술 마시고 소위
축배를 들 시간은 있었나?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결재 역시 또 특활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대통령실과 감사원과 검찰의 특활비까지 모조리 영원으로 만들어서 또 예산 삭감 논란이 일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 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심리가 이루어지는 이 날에 이런 식의 또 자리를 만들었다라는 것들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친 날인데 뭐 영장이 뭐 이렇게 발부가 돼가지고 또 영장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도 아닌데 네. 저는 저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보도할 일인가라는 것에서 자꾸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이 지금 공수처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 하나의 빌미도 안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큰 차원에서는 조금 좀 신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꼭 이렇게 저는 맥주 2병과 탄산 음료까지였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네. 그런데 직접 가져간 와인이 상당히 좀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런 면은 조금 자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당에서 조금 전에 비판이 나왔네요. 오동훈 처장이 형사 사법 체계를 훼손하고 축배를 들었다. 국민 혈세로 와인박을 엄두가 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보면은 돈을 특정 업무 경비로 결제했다고 했으니까 그 점을 꼬집은 건데 이제 그 공수처 측은 직접 가져가는 와인을 먹은 거다라고는 해서 이게 세금으로 들어간 건지는 좀 따져는 봐야겠네요. 네, 그렇군요. 여권에서도 또 공세를 이어가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요. 윤 대통령의 또 탄핵 심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또 4차 변론기일이 열려요. 근데 여기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윤 대통령과 이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윤 대통령 측은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해왔잖아요. 김용현 장관이 포고령 1호를 작성해서 과거 문구를 잘못 뺏겼다. 윤 예. 대통령이 작성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다 윤 대통령이 검토한 거다 하면서 서로 맞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같이 출석을 했어요. 헌재에서도 이런 거는 좀 염려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윤 대통령하고 같이 나오면 좀 더 눈치를 보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일 예.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이 전개될지는 관심이 쏠립니다. 만약에 김용현 장관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인정한다면은 사실 내란 우두머리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만약에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면은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또 말이 엇갈리고 있는 쟁점이 있어요. 무슨 쟁점이냐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바로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최상목 대행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쪽지를 받은 거는 실무자에게 받았는데 내용은 제가 그 뒤에 자세히 보지 않고 제가 그때 국회에서 지금은 말씀하신 확인하셨잖아요. 어떤 그 내용? 자료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자, 박민영 대변인. 그러니까 뭐 최 대행은 이게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사실상 쪽지를 받은 거다 이런 설명으로 기결이 되고 윤 대통령은 쪽지 준 적 없고 계엄 해제 후에 본인은 언론을 보고 나서야 알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엇갈리는 건데 자, 최 권한대행도 현재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져요. 그럼 이 부분도 또 쟁점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쪽지를 제공한 사람 자체는 김용현 전 장관이 맞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런 걸 제공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당사자들이 전부 다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이 구속이 되어 있거나 기소가 이미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변호인단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이 체포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좀 방어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준비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사실 이번 첫 번째 이 참석했던 이 변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작성된 것과 전혀 별개로 집행할 생각은 없었다.
없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포고령 작성의 경위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실제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 위력이 충분히 있었는지 실제로 집행 가능성이 있었는지와 같은 쟁점들도 좀 따져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광성필 부대변인, 이 네. 쪽지, 이 중요한 이 쪽지를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에서 공개를 했더군요. 이게 문건으로 공개가 됐던데 이게 그만큼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관련된 내용이 이번 탄핵 심판에서 정말 중요한 쟁점이다.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쪽지가 왜 중요한 거냐면요. 비상계엄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상황에서도 입법부는 해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쪽지가 만약에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합법적인 계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를 해산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빼놓고 다른 분들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하는데 예. 혼자 아니라고 하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앞에서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거짓을 말하는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아니 쪽지를 누가 쓴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기가 준 적이 없다는 기억은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가 있죠? 네. 예,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 중에서 한 가지를 예. 반론이 들어와서 제가 하나 바로 잡겠습니다.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주장을 했었죠. 문현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가 호용호재하는 사이다. 그러면서 가깝다는 주장의 근거로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바로 이 문 권한대행이 직접 방문을 했다. 이런 얘기를 국민의힘 측에서 전해왔는데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반론을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직접 간 적도 조의금을 낸 적도 문 대행은 없다. 이렇게 밝혀와서 저희가 다시 반론을 전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 한번 핵심만 살펴봤습니다.